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취업을 하시거나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는 자기소개서를 대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웬만하면 써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자기소개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즉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 자기소개서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소상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자기소개서 방법은,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면접 자체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쓰셔야 되는데, 일단 성장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가정교육을 잘 받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면접관이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그냥 이렇게 사소하게 저는 어렸을 때 뭘 좋아했고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냐?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저 친구가 제대로 잘 어울릴 수 있느냐? 또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림에 대한, 연기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오래 다닐 수도 있고 저 친구가 회사 기밀을 누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성이 안 좋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격의 장단점은 뭐냐면, 핵심은 모난 구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모난 구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어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방 퇴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거죠. 또 학교에서의 생활은 뭡니까? 성실히 공부를 했는가? 저 친구가 그냥 땡땡이를 쳤는가? 아니면 다른 거에 관심이 있었는가?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했고 제대로 학교 생활을 했는가를 많이 보려고 하는 거죠. 지원 동기는 뭐예요? 왜 지원을 하게 됐냐는 지금의 그 직무와 그 대학 시절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저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입학 후 포부 또는 그 지원 후 포부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할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중요한 거는 다섯 가지 포인트들이 무엇인가, 즉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가, 모난 구석은 있는가 없는가, 성실히 공부를 했는가, 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회사 생활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거 역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친구들 보면 시시콜콜하게 자기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이거는 일기잖아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좋고, 너무 짧게도 안 되고 너무 길게도 적당하지 않고, 그것들이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설득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에피소드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기소개서에서 떨어지면 기회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성장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려하는 삶을 살자라는 아버지의 말씀과 밤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저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좀 조숙하였고 생각이 많았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학자의 꿈을 품고 달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진 형편으로 군 제대 후 꿈을 접고 구직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뒤에 길게 더 얘기를 할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축약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성장 배경, 내가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았는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의 얘기를 좌우명 삼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이 친구가 난관을 극복하면서 살았구나. 특히 중요한 게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꿈이라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지를 갖고 많이 노력을 했구나. 그러니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자기소개를 할 때 내 어떤 난관 또는 역경 또는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이 친구가 극복을 했는가, 또는 장점화 시켰는가를
하는 것이 그냥 장점을 열거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억지로 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스토리가 일종의 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그냥 선남선녀가 되게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딱 만나갖고 반했다. 이건 재미가 없거든요. 일단 처음에 뭐예요? 드라마 볼 때 서로 싫어해야 돼. 보통 그렇죠. 원수로 만나거나 아니면 회장 아들인데 뭐 거기서 그냥 직원으로 만나거나 그런데 이 친구가 호감을 갖는다. 훨씬 이게 재밌다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난관이라든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때도 이 드라마틱한 구성 또는 에피소드가 들어갔는데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하면 흥미를 유발할까라는 그 감성적 설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성장 배경에 대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좋다라는 거 한번 가볼게요. 할아버님, 부모님, 저 이렇게 네 식구가 저희 가족입니다. 이게 이어서 얘기죠. 악회 얘기에서. 아버지는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여 봉사활동으로 노년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계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의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총무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무자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행사 기획, 내용, 실행 과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과 학술제를 실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 등을 통해 보람과 자신감을 가졌고 공동체와 배려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스토리에 에피소드와 드라마를 만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난관 또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걸 보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 친구는 제대로 인성을 갖췄구나 또는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았구나라는 것들이 잘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열거하는 게 아니고 내 이 부분들이 어떠한 성장 배경에 영향력을 끼쳤는가 또는 내 인성에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조금 더 에피소드식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말고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먹는 이유는 이런 거 뭐가 중요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어떤 여행도 가봤고 근데 이 여행을 열거하는 것보다는 그 여행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무엇냐가 들어가야지 구조적인 스토리텔링이 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자, 그렇게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번엔 성격의 장단점은 뭐라 그랬죠? 모난 구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중재자적인 리더십이 있음. 저는 학부 재학 중 다양한 파트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리더로서 그리고 졸업 후 영어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통솔자로서 리더십의 경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적게는 4명부터 많게는 30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게 좋죠. 이런 거는 같은 과, 같은 학년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직종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좋은 스토리예요. 이런 거는. 이런 팩트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저는 몇 년 동안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팀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스토리를 구조화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구조화, 또 뭐라 그랬죠? 에피소드화, 또 뭐라 그랬죠? 드라마화 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 각 사람에 맞는 역할 분담을 도맡아 하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서 줄곧 팀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경험이 어떠한 토대로서 나의 나의 성장에 영향을 내 성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원인, 현황, 결과 이런 부분이 바로 구조하고 그 안에 에피소드가 들어가냐 또는 이것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위기와 난관을 극복했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런 논거,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이 에피소드가 어떠한 해결 또는 어떠한 구조를 만드는가, 내 지금 그 인성의 함양에 있어서 이런 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단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함.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하여 때로는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업무를 부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제가 좀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단점을 고치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일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조화예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구조화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열거로 끝나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또는 어떤 부분으로 영향을 끼쳤는가, 이게 구조화라 그랬죠. 구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면 구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단점이, 예를 들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다. 이러면 자기 단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잖아. 면접관이 봤을 때, 야, 쟤는 너무 예민하다. 쟤는 너무 정신이 없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포장을 했죠. 뭐라고?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잘 보면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업무를 가는 쪽으로 이 단점을 조금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정신이 없다. 너무 일에 두서가 없다 하면 이게 너무 단점이 적나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치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건 왜?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잖아. 면접관이 봐도 아,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 포용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얘는 그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에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입. 아, 이거는 단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것처럼, 이 말 어렵나요? 아닌 것처럼 써야 된다. 또는 단점을 장점처럼 써야 된다. 이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성격의 장단점. 이해하셨죠? 자, 장점은 뭐라 그랬어? 성격의 장점은 난관을 극복해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성장화시키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면 더 좋다라는 거. 단점은 단점인데 단점이 아닌 거. 내 거 아닌 내 거 아니 뭐 이런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도 면접관이 봤을 때 충분히 장점화 시킬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 지원 동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만 대학원이라고 보자고요. 졸업 후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도시개발과 환경에 관련해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학과를 지원하나 봐요. 그 하나는 우리나라 경우 도시의 계획과 개발에 있어 왜 양적인 팽창에만 중점을 두었을까? 유럽이나 선진국의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계획과 고안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그러한 거주 환경보다는 거주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개발과 계획에 치중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야, 이거. 왜냐하면 지금의 핵심은 뭐예요? 삶의 질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의 질 또는 삶의 질. 삶의 질이 곧 건축의 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에피소드가 어떤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유럽에 가보면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고, 이제 도시 재개발 사업 중에 그냥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뉴타운 사업, 지금은 주거환경 촉진지구 사업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게 부동산 용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은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을 살리면서 사람들의 어떤 주민들의 삶을 많이 보장을 하면서 저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저 도시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면서 길게, 즉 20년, 30년 계획을 세우면서 도시 계획 사업을 벌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5년 단위, 10년 단위로서 어떻게 하면 빨리 철거를 할지 또 여기를 어떻게 아파트로 빨리 만들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질이 곧 건축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거죠. 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자기 생각을 굉장히 본질적으로 또는 통찰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친구 정말 많이 고민했구나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냥 열거 또는 단순한 자기 생각이 아닌 이 안에는 반드시 통찰력 또는 지원 동기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근거와 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또한
학교 졸업 후 다양한 건축 디자인 관련 일을 하면서 삶의 질, 문화라는 화두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고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려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충분한 조예를 갖고 깊은 통찰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 중요해요. 이럴 때는 조금 격식 있는 단어 또는 이게 좀 정밀한 단어가 들어가면 좋죠. 이 학과의 커리큘럼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마치 갈증에 목말라 있던 중에 대학원이에요, 지금.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그동안의 배움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자, 졸업 후 지금까지 저는 부동산과 건축 디자인 일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면 문화와 삶의 질과 아까 처도 얘기한 삶의 질에 대한 거죠. 도시계획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비판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관점으로 저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죠. 성찰에 대한 거.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다. 내가 이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욱더 장점화시키겠다, 극복하겠다라는 것까지 들어가면 뭐라고 들어가요? 아, 저 친구 겸손하구나. 그리고 통찰력이 있구나. 또한 뭐예요? 지금 많이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단어들, 이런 느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지원 동기에는. 그리고 간절하구나. 꼭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예요? 지원 동기가 분명하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저 지금 되게 좋은 사실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럽이라든가 이런 해면서 삶의 질의 부분, 우리나라 굉장히 급하면 그 급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과 연계시켜서 그 도시의 미관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질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으면 훨씬 더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 친구 많이 고민했구나. 또 이 친구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정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려고 하구나.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제가 쭉 정밀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배경, 즉 모난 구석이 있는지,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얼만큼의 그 통찰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쓰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소개서에 걸려지면 면접 기회조차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자기소개 방법. 우리가 자기소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 말고 실제로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라든가 1분 30초 자기소개를 할 때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내 장단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록해 봐야 된다는 거 충분히. 또 내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1분 안 또는 1분 30초 안에 발표하는 연습. 이게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호감 가는 음성과 말투로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자신감 있는 눈빛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는 느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논리 설득과 감정 설득이 같이 겸용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이 한 5가지 유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뢰,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제가 철이 없을 때 저희 어리석은 행동으로 정말 소중한 친구를 잃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신뢰와 약속은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조금 짧긴 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제가 어렸을 때 소중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너 왜 울어? 무슨 힘든 일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 예전에 나한테 약속 지킨 거 그거 왜 아직까지 안 지켜? 그걸 통해서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에피소드를 아까 뭐라 그랬죠? 드라마틱하게 또는 자기의 에피소드에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면 그게 더 좋은 그 결론형 에피소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에피소드를 드라마틱하게 넣어라. 지금 이 부분이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첨언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겠죠.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착안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험형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저는 비록 키도 작고 특별히 외적으로 내세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A 기업이
광고나 홍보의 치중보다는 실력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듯이 저는 고교 시절 모모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A기업의 모토처럼 스펙 위주가 아닌 사회 실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에피소드죠. 자, 여기 보면은 뭐 외적으로 내세울 건 없다. 특히 여기 보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 A 시절에 입상을 한 경험이 있다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교 시절에 어떤 대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네, 글쓰기 대회라고 한번 해보죠. 글쓰기 대회에서 사실 저는 남들과 다르게 어떤 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가 생각나는데요. 하면서 시를 잠깐 읊는 거예요. 어떤 시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면접관의 또는 그 수상자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업의 모토처럼 감성 위주의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스토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피소드가 힘이 있으려면 드라마틱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시겠죠? 그냥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보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구체성에 대한 경험이 지금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구조화시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구조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엔 반성형이에요. 이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반성형 에피소드.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씨라고 계시면 죄송해요. 이거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앞에 앉은 회장이 시험지를 베껴서 성적이 많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구체적이죠.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열심히 한 다른 친구의 기회를 박탈시킨 커다란 해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 요거 되게 좋은 에피소드예요. 왜?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원칙과 기본을 지킬 때 나라가 바로 선다는 여기 기업의 광고처럼 저 역시 어릴 때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자,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또는 반면 교사 삼아서 원칙과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그 에피소드라고 보면 되는데 왜? 드라마틱하니까 이 얘기가. 그래서 예전에 시험을 베꼈다, 사회 시험이었는데 베꼈다, 이래도 돼요. 과목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가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를 뺏긴 걸 봤다. 그래서 그때 많이 저는 반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성형은 왜 그러냐면 특히나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에피소드형 유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타산지석이란 그런 비유라든가 사자성어, 속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 비유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런 것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다. 또 이 얘기는 반드시 구조화, 구조적 원인, 현황, 결과로 이루어주면 더욱더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반전형인데요.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영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장작이 마르면 잘 부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이죠. 보시다시피 저는 약간 후덕한 편이지만 제 살은 여유와 배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적인 친화력 이런 거 좋아요. 재밌는 표현이죠. 바탕으로 선배님들과 동기들 사이에서 금세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모 기업의 광고처럼 어울림은 제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자 소중히 생각하는 미덕입니다. 드라마틱하네요. 이것도. 네,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입니다.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거죠. 제 살은 후덕한 게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래요? 인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전으로 이제 이끌면 문제 제기로 이끌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신체적인 단점을 장점적인 드라마틱한 유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구조화로 이제 바꾸는 거죠.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머적인 것까지 들어가면서 면접관들을 재밌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심어줄 수 있다는 거. 그 친구 있잖아. 아까 후덕한 친구.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건 별로예요. 저는 사실 약간 뚱뚱합니다. 뚱뚱하기 때문에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뚱뚱하다라는 걸 계속 열거해서 저는 사실 햄버거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해서 지금 이 몸무게를 유지합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원래는 90kg였는데 지금 70kg까지 계속해서 다이어트로
몸매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다이어트를 하냐면 그만큼 성실과 근면함의 모습을 제 스스로가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어필이 될 수는 있어요. 왜?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구조적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에피소드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 계속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장점형은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명수입니다. 저는 대학의 모모과 모토가 다국적 인재 양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의 모토가 저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8년, 7년을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어와 중국어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다국적 인재 양성 모토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 경험과 이런 걸 토대로 그것들을 장점화시키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만들어라. 드라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에피소드, 특히 경험을 토대로 그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5가지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우리가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소개 어떻게 하라 했죠?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반성, 넉살을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도 있고 안 밝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그 면접관님들이 보셨을 때 저 조금 어떻습니까? 좀 후덕하죠. 살이 좀 쪘습니다.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뚱뚱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마른 장작이 잘 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마른 장작은 잘 부러집니다. 저는 부러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살은 어떻게 보면은 친화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누구와 만났을 때도, 그리고 어떤 선배를 만났을 때도 폭발적인 친화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금세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넉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그럼 어때요? 면접관이 봤을 때 굉장히 호감이죠. 네. 그런 것들을 토대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라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자기소개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봤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들은 성장 배경이 모난 구석은 없는지, 지원 동기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으니까, 또 자기소개에 대한 것들, 논리 설득과 감정 설득을 같이 병행해서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우리가 각인해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드라마를 만들 것인지, 내 에피소드를 어떻게 감성 설득과 논리 설득을 통해서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지 여러분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